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만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거나 호주를 괴롭히는 등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국제 정세에 기름을 부으며 호언무치한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던 대한민국이 현존하는 육군 최강 부대를 움직여 중국의 입을 다물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유럽 매체에서도 한국의 육군을 소개하며 본받자는 내용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막는 것에 시선을 뺏긴 사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현실로 와닿고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도 이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는 듯 둥인진먼, 황우섬 등 중국 본토 접경도서 지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시행하겠다고 공표했는데요. 해당 훈련은 중국이 대만의 협을 넘어 침공하려는 징후가 보일 때 본토 접경 도서에서 침략군의 예봉을 저지한다는 목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는데 이에 대해 영국 더타임스도 지난달에만 중국 군용기 39대가 대만 영공을 침범했다고 보도하며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한눈을 판 사이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전부터 양안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만큼 대만 국방부가 자국민의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 군사훈련에 들어간 것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 권역 매체들은 대만 정부가 잘못된 정보로 대만 해협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정세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국방부의 군사훈련을 빌미로 호시탐탐 침공을 구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수없이 중국의 패악질을 겪어왔던 한국이 참다 못해 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방뉴스를 통해 한 주 동안 벌써 3편의 소식으로 육군 20기가벼단의 혹한기 전술훈련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압박을 넣어 견제하기 위함인데요. 20기가벼단은 전차와 자주포 등 궤도 장비만 160여 대를 대동했고 1,700여 명의 장병을 더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장비 기동훈련을 실행했습니다. 이날 기갑부대는 K121 전차에 우렁찬 포격 소리와 함께 전술 집결지 점령을 위한 대규모 작전 시나리오를 수행했으며 아시아 최강의 전투력과 기동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K121의 105mm 주포에 장착된 특수탄이 눈에 띄는데요. 벌집탄이라고도 불리는 대인화살탄은 탄체 내에 8,000개의 철제 화살을 장입하여 탄체로부터 방출된 고속의 화살이 전방 300m 범위로 퍼지기 때문에 밀집된 적 보병 부대를 상대할 때 치명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K121 전차가 이처럼 파괴적인 화력과 귀신 같은 명중률을 선보일 수 있는 것은 꾸준한 기술 발전을 통한 성능 개량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0기가벼단은 제7기동군단 예하, 제20기계 화보병사단을 모체로 하는 부대입니다. 7기동군단은 일본과 중국 등 주변 국가가 가장 경계하는 지상 최강의 부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북진선봉부대 7군단은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제2신속대응사단, 제8기동사단, 제11기동사단 등 대한민국 핵심 기계화사단을 모두 거느리고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 방산 수출 신화를 쓰고 있는 K9 자주포로 무장한 제7포병여단과 제7공병여단까지 산하에 두고 있는 어마무시한 부대이며 7군단은 일본의 육상자위대 전부와 기갑부대를 전부 괴멸시킬 수 있는 화력을 가진 부대로도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 최전선이 되어버린 폴란드에서도 한국의 육군을 소개하며 국방의 현대화를 최단기간에 이루어낸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명품 무기들의 탄생으로 최단 시간에 첨단 전략 무기들을 전력화시킨 보기 드문 국가라고 칭하면서 한국의 발빠른 군의 변천사와 명품 무기들이 각국의 무기 도입 경쟁에 참여하며 단기간에 강력해진 한국 군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폴란드는 이전에 한국이나 다른 국가 대부분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무기에 의존해왔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무기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 무기 개발에 착수하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자 여기에 폴란드 언론 매체는 K1 전차와 K2 흑표, K9 썬더 등 자체로 개발한 최신의 전투기 KF-21을 차례로 소개하며 자체적인 무기 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는 듯 국방력 강화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실상부 최강의 부대인 7군단에 또다시 국산 최신 무기를 손에 넣자 난동을 부리던 중국도 간담이 서늘해졌는데요. 호주에서 시험평가를 마치고 돌아온 레드백 AS-21이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수출용 무기체계군 시범운용의 일환으로 육군에 무상대여되어 7군단 예하의 11사단 기갑수색대대에서 시범운용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드백은 한국에서 운용하는 K-21 보병전투장갑차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첨단 궤도 장갑차입니다. 하나디펜스는 호주 현재의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년 만에 국내로 귀환한다고 알리며 시험부대에서 기동성과 운용 편의성, 전술운용 등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7기동군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레드백 보병 전투 장갑차를 시범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번에 불러들인 장갑차 한 대는 시범 운용을 목적에 두고 있다고 해도
이 일을 계기로 한국에 도입되는 K-21 물량을 레드백 사양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K-21 장갑차를 450대 생산에 배치 중인데 높아진 보병전투 장갑차 수요를 채우기 위해 100대 이상의 K-21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첨단 기술이 접목된 레드백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새로운 K-21을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육군이 레드백 사양의 장갑차를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입이 예정되어 있던 K-21 장갑차만 하더라도 기존의 K-200 장갑차와는 차원이 다른 장갑차로서 40mm 주포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력은 특수한 상황에서 대전차전까지 가능하다는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일 레드백 사양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주포 이외에도 7.62mm 동축기관총과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여 중국의 북부전구 기갑부대가 가진 전차를 장갑차로 상대하는 경이로운 장면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최강의 자리에 올라있던 7군단이 여전히 굶주린 맹수처럼 군사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최근 들어 국제정세가 극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방국들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으나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한국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 중 하나이기에 함부로 행동에 나설 수 없는 것인데요. 무역협회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동차와 기타 부품에 관한 러시아 수출의 비중이 40.6%를 차지할 정도이며 나프타 원유, 유연탄 천연가스 에너지의 수입 비중 또한 70%를 넘어가는 주요 국가이기에 한국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중국의 남해함대 소속 공호이디형 미사일 구축함 허페이함이 호주 공군의 대잠 초계기 P-8 포세이돈을 향해 레이저 빔을 발사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이 일에 대해 탕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군함은 호주 초계기와 맞닥뜨리는 전 과정에서 본인들의 행동이 국제법과 국제실천 규범에 부합했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강국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활개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데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한국의 7군단과 제20기가벼다는 작금의 사태를 진정시키고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조금도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당히 군사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자주국방이 연일 유럽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 접경 지역인 폴란드와 더불어 연일 유럽에서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국방력을 보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무기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자주국방에 힘쓰며 중국과 일본이 기회를 엿보지 못하게 더욱더 국방에 힘을 써야 합니다. 무기 수출도 수출이지만 지금처럼 국제정세가 혼란한 만큼 자주 국방에 힘을 써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고생해주시는 군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단군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